유명한 젤리 스킨을 리뷰하는 날이에요. 사실 젤리 스킨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스킨인데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에 오픈을 할 거예요. 바로 제가 그동안에 개발한 젤리 스킨입니다. 오! 진짜 드디어 출시를 합니다. 제가 이 젤리 스킨을 개발하면서 모든 과정을 담은 영상은 아니지만 공장 견학을 좀 다녀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젤리 스킨은요, 제가 앞으로 저승까지 가져가게 될 스킨인데 오늘은 그 젤리 스킨에 대한 Q&A 영상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젤리 스킨에 대해서 절대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 젤리 스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자세하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Q&A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자막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빨리빨리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설레. 첫 번째로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제 피부 타입입니다. 우선 제 피부를 기준으로 테스트하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인생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 피부 타입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T존 주변으로 이렇게 유분이 많이 분비가 돼서 메이크업 한 지 좀 오래됐을 때 약간만 스쳐도 조금 자국이 많이 나는 그 정도의 유분 분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의 유존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분 때문에 좀 번들거려 보이긴 하는데 약간 메이크업이 떠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전체적으로 좀 건조해져요. 대신에 아직까지도 T존의 유분은 어느 정도 분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 유존의 건조함을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런 복합성 피부입니다. 수분 부족 지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지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지성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성인 거예요. 그래서 수분 부족 지성도 맞고 그냥 지성도 맞습니다. 그 다음 구매할 수 있는 곳.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둘게요. 내일 오전부터 구매 가능하십니다. 다음 용량과 가격. 짜자잔! 이게 우리 젤리 스킨 실물이에요. 너무 귀엽죠? 열면은 짠! 이렇게 약간 반무광 스타일의 용기에다가 반투명한 이런 제형이 담겨 있어요. 너무 귀엽죠? 하나에 19,800원이에요. 정가로는 19,800원인데 이번에 런칭 행사로 2개 구매하시면 10% 할인, 3개 구매하시면 15% 할인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요. 스피드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스피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향이 너무 진한 건 피하게 되어서 향이 가장 궁금합니다. 젤리 스킨은 인공향이나 천연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무향입니다. 그냥 이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치는 있어요. 자세히 맡아보면 수부지인 것 같아서 수부지에 맞는 걸 쓰면 다음날 기름이 올라오고 지성용은 너무 건조해져요. 근데 진정 성분 잘못 쓰면 얼굴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젤리 스킨의 진정 성분은 정확히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젤리 스킨에 들어가는 진정 성분은 마취현 추출물이랑 위치아 젤립 추출물입니다. 촉촉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촉촉하겠죠? 저도 아토피 피부인데 에탄올이 들어간 건가요? 저도 이번에 제품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토피 피부를 가진 분들이 에탄올 성분이 들어간 걸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데이퍼센트 젤리 스킨에는 에탄올 성분이 없습니다. 오일 성분이 들어가서 혹시 분리 현상도 일어나나요? 분리 현상은 없습니다. 모공이 너무 넓은 피부인데 모공 케어? 수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성 피부라 피지부터 모공까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아쉽지만 모공 케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공 개선을 해주는 제품은 아닙니다. 진짜 초민감한 피부라 여러 추출물에 알러지가 있는 편이에요. 모든 시트러스 성분, 레몬, 자몽, 라임, 청귤, 베르가모 등등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계열의 시트러스 성분은 없습니다. 1스킨만으로도 쫀쫀한지 궁금해요. 3스킨, 7스킨 후에는 얼마나 쫀쫀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자료화면 나갑니다.
화농성 여드름을 달고 사는데 괜찮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젤리스킨에 마취현 추출물이나 위치아젤 립 추출물이 들어가서 이런 피부 진정 효과에는 좋지만 딱 여드름 개선을 위한 화장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드름을 정말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젤리스킨 나중에 구매할 때 공구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시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구매하실 수 있게 홈페이지가 따로 생기나요?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젤리스킨은 온고잉입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었거든요. 더보기란에 링크 꼭 참고해주세요. 여름에는 무겁지 않을까요? 사계절 내내 쓰고 싶다. 제가 1년 내내 테스트하면서 만들었잖아요. 여름에 써도 절대 무겁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름에는 저는 1스킨보다는 2스킨을 조금 더 추천하고 가을, 겨울, 봄 뭐 이렇게 좀 건조한 계절 있잖아요. 그럴 때는 3, 4스킨 정도 추천해요. 이게 피부에 수분이 꽉 찼을 때부터 쫀쫀함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쫀쫀하고 처음부터 약간 끈덕끈덕하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제품은 아니에요. 피부에 다 흡수가 되고 더 이상 흡수될 공간이 없다 하면은 그 겉에 쫀쫀함이 생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부담 없이 쓰실 수 있고 오히려 사용하다 보면 여름에 더 와닿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름에는 2스킨 해주고 크림 조금만 발라주면 진짜 최고예요. 점도가 있는 거라고 하셔서 미스트 용기에 넣고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스킨팩 시 촉촉하게 뿌려주고 피부 온도 낮춰주려고 뿌려주기도 해서요. 그리고 약산성 제품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미스트처럼 칙칙 뿌리면서 쓰고 싶기도 하고 해서 원래 저희가 젤리스킨 나갈 때 화장솜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화장솜 대신에 미스트 공병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만 해봤어요. 미스트 공병에 넣고 뿌려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드름을 짜고 나서 진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여드름을 짜고 나면은 여기에 상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화장품보다는 약품을 발라주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패치를 얹어주거나 저는 패치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혔죠? 이제는 조금 길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디테일한 Q&A 시간. 타사에 점도 있는 스킨 중에 화장 전에 바르면 때처럼 밀린다거나 너무 끈적거려서 화장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데이퍼센트의 밀크 스킨은 화장 전에 발라도 괜찮은 제품인가요? 완전 괜찮죠? 완전 괜찮죠? 저도 물론 외출할 때는 메이크업을 하는 날이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본디 직업이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보습 위주로 만드는 게 목표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메이크업이 꼭 잘 먹어야 한다. 메이크업이 도움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가 두 번째 1.5의 목표였어요. 또 이런 비슷한 질문 중에 사용감이 답답한 스킨인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쫀쫀한 피부는 약간 피부 속부터 촉촉함이 막 쌓아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쫀쫀함이 느껴지는 그런 피부잖아요. 나는 오늘 정말 원치 않았는데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런 쫀쫀함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종 이제 스킨들을 써보다 보면 속이 촉촉해지지는 않지만 겉면에 쫀쫀한 막을 씌워주는 제품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좀 피부 온도도 내려가고 촉촉함이 느껴진다 싶더니 갑자기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고 피부가 숨 쉬는 걸 어려워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스킨들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그런 제형을 더 선호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불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젤리스킨은 수분 보습에 집중한 성분들이 주 성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뭐 잘 쓰이는 부틸렌 글라이콜이라든지 글리세린이라든지 스쿠알란. 젤리스킨의 핵심은 스쿠알란이거든요. 질문 중에서도 이 스쿠알란이 도대체 어떤 성분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 피지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가 스쿠알렌이에요. 이 스쿠알렌에 수소를 첨가해서 산패율을 낮춘 원료가 스쿠알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젤리스킨에 들어가는 스쿠알란이 사람의 피지로 만든 거다 그건 아니고요. 올리브유에서 추출한 스쿠알렌으로 만든 스쿠알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쿠알란이
약간 피부 친화적인 그런 성분인 것 같아서 사용자가 느끼기에 거부감도 잘 안 드는 것 같고 흡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젤리 스킨에서 스쿠알란 성분을 제외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투명한 듯한 느낌을 주죠. 근데 여기에 이 스쿠알란을 섞으면, 사람이 섞으면은 이 오일층이 생겨서 좀 이렇게 방울방울이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기술을 썼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다영 언니, 가온도담 오일 스킨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추천드리기도 했고 제발 써보세요 라고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던 저의 인생템이었는데 이 브랜드가 사라졌거든요. 제가 이 6년간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킨을 써봤겠어요. 근데 스킨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별 다른 게 있을까? 나랑 굳이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안 쓰고 무난하다 싶으면은 괜찮네 써왔던 건데, 제가 가온도담 오일 스킨을 써보고 나서 스킨 인생템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구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진짜 추천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제품과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서도 처음 써볼 때는 약간 거부감이 조금 부담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다. 조금 무겁거든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좋은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쓰다 보면 왜 좋은지 알게 되실 거다. 아니면 쓰다가 다른 제품 써보면은 이게 왜 좋은지 알게 될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젤리 스킨은 그 제품보다 훨씬 더 가벼운 사용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인상이 그 제품에 대한 아쉬움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온도담 오일 스킨을 지성분들이 쓰셨다면 아마 초반에는 되게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젤리 스킨은 그런 거부감이나 부담스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흡수가 더 빠르고요. 우리 젤리 스킨에는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스쿠알란 성분을 조금 더 이 제형 안에 고르게 분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조금 전에 스피드 Q&A에서 오일층이랑 분리가 되는지 바로 이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젤리 스킨을 만들게 된 큰 계기였기도 하지만 거의 아예 다른 제품이죠. 그럼 비교해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젤리 스킨에는 보습과 수분을 집중적으로 만든 제품이긴 하지만 마취원 추출물이라든지 위치아젤 립 추출물이 들어가서 진정에도 조금 더 효과적이게 만들었어요. 이 질문도 진짜 많았어.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사용해도 될까요? 유해 성분이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Q&A에 올려요. 일단 첫 번째로 EWG 기준으로 그린 등급, 유해 성분이 없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임신 중이었어도 되게 아무 거부감 없이 잘 썼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임신했을 때 EWG 그린 등급의 제품들만 썼던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젤리 스킨과 별개로 조금 다른 팁이긴 한데, 염색, 파마, 또 탈색, 화장품 이런 등등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되게 불안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좀 들리는 것도 많고, 어떻게 임신했는데 염색을 하냐, 파마를 하냐, 화장을 하느냐. 근데 그런 거는 다 언제나 엄마의 선택이에요. 너무 엄마의 선택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본인 몸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해도 된다. 그래도 산모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그리고 피부과 선생님한테도 여쭤봤었거든요. 언제나 대답은 산모님의 선택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는 안 하세요.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염색, 파마, 탈색 이런 거는 오히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수유도 하고 자꾸 피부를 직접적으로 맞닿거나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보다는 출산 직전에 하는 게 더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위험도가 높아질 뿐이지 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좀 희박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모의 선택이라고 하나 봐요. 너무 무겁게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도 언제나 EWG 그린 등급만 사용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스킨케어 제품들은 거의 EWG 그린 등급에 맞추려고 했었고, 색조 메이크업은
굳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EWG 그린 등급이라는 게 대중적인 기준을 정한 거지, 내 피부에는 EWG 그린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성분이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땅콩을 먹어도 누구는 알러지가 있고 누구는 알러지가 없어. 새우를 먹더라도 누구는 알러지가 오고 누구는 멀쩡해. 그런 거죠. 그래서 알러지 성분은 본인이 이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 질문? 오일 스킨이면 무슨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제 피부가 천연 오일과는 상극이라서 천연 오일을 바르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은 자극이 생기더라고요. 자극이라는 말을 해주신 걸 보면 아마 천연 에센셜 오일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천연 오일도 물론 민감성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에센셜 오일이 조금 더 자극적이긴 하거든요. 젤리 스킨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오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오일 성분에서 추출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오일을 쓴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이름도 오일 스킨이 아니라 젤리 스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아마 이 성분에 대해서, 특정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불편한 자극을 느끼기에는 쉽지 않아요. 알러지 반응이란 게 갑각류 알러지, 땅콩 알러지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혹시 젤리 스킨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사용 전에 이런 뭐 귀 밑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이런 조금 작은 부위에 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TMI로는 젤리 스킨이 피부 자극 테스트를 받았는데 저자극도 아닌 무자극이 나왔습니다. 개운한 닥터를 좋아하고 수부지에 가까워요. 건조할 때는 크림보다 에센스 타입을 선호하는데 묽은 스킨 보습 에센스를 젤리 스킨 하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물 스킨을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클렌징을 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귀찮은 날 많잖아요. 사실 화장대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이 젤리 스킨이랑 같이 증정되는 이 스펀지 타입의 화장솜에 부어서 이대로 닥토하고 그대로 두드려서 또 흡수를 시켜줘요. 이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보습도 필요 없고 수분도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닥토로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습 성분이 강한 토너라면 글리세린, 쉐어버터,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여드름 피부에 괜찮을까요? 여드름 민감성 피부인데 수분이 너무 부족한 피부라 수분이 중점인 제품을 쓰면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드름 전용 제품을 쓰면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 장벽 다 무너지고요. 평생 여드름을 달고 살아야 되는 피부인데 제발 정착하고 싶어요. 보습에 좋은 성분이라 성분을 다 넣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안티에이징이라든지 미백 효과라든지 여드름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뭔가 기능성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습과 수분에 집중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요. 피부를 자극하거나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실리콘 계열이라든지 에센셜 오일 성분은 없지만 여드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을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제품이에요. 데이퍼센트의 인스타 계정에 들어오시면 요 홈 화면에 샘플링 후기가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진짜 다양한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이 샘플링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젤리 스킨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얼른 인생템인 제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니는 시중에 나온 스킨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껴서 직접 스킨을 만드시는 건가요? 언니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스킨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요. 예리한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다른 스킨들이 안 좋아서 너무 별로라서 만든 제품이 아니에요. 좋은 제품, 또 나에게 잘 맞는 제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써야 할 제품, 또 저런 상황에서 써야 할 제품. 여드름이라든지 안티에이징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장벽 강화에 집중한 제품이라든지. 근데 저는 그 모든 화장품을 통틀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습과 수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습과 수분 그 윗단계에 있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보습과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수분과 보습은 내가 처음 사용할 때 진짜 좋다고 느끼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메이크업 할 때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 먹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뜨게 되고 건조함을 또 쉽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기본을 아주 튼튼하게 잡아줄 제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안티에이징 제품을 써도, 내가 미백 제품을 써도, 피부결 개선 제품을 써도 어쨌든 이 베이스를 탄탄하게 잡아줄 제품이 필요했던 거죠. 안전빵을 위한 제품? 이런 뭔가 나에게 완전 딱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딱 제품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딱 제품은 딱 만나봐야 알거든요. 이 제품이 나한테 딱인지 아닌지. 내가 너무 심취해서 얘기했나? 아무튼 제가 이 젤리 스킨을 만들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됐냐면 1번, 사계절 내내 쓸 수 있어야 한다. 사계절 내내 쓰지 않고 뭐 여름용, 가을용, 겨울용, 봄용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건 딱 제품이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쓸 수 있어야지 딱 제품입니다. 여름에는 그냥 귀찮으면 크림 없이 3스킨만 해줘도 돼요. 충분해요. 근데 나는 크림까지 써주고 싶다 하면은 그냥 1스킨만 해주세요. 진짜 충분합니다. 그리고 2번은 당연하지만 보습력이 좋아야 한다. 3번, 쫀쫀함을 위해서 만든 스킨이 아니라 촉촉함이 쌓여서 쫀쫀함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어야 한다. 그래서 메이크업이 잘 받아야 한다. 4번, 번들광, 오일광이 아니라 촉촉 쫀쫀광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스킨과 어떤 제품을 써야지 궁합이 가장 좋은지 물어보는 댓글이 많았는데 아마 제가 다른 라인이랑 같이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스킨만 단독 출시를 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크림류도 내가 딱 제품을 안 만나봤나? 굳이 제가 만들지 않더라도 이 젤리 스킨이랑 잘 맞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던 제품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다 썼어요.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나온 더 착한 마음 히알루론산 워터 토너. 근데 이것도 민감성 패널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에요. 그냥 진짜 데일리로 닥터로 쓰기에는 진짜 좋아요. 사용감도 너무 좋고 가격도 진짜 좋은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거 제가 너무 데일리로 잘 쓰고 있었던 내추럴 퍼시픽의 카렌듈라 토너. 카렌듈라 잘 맞거든요. 그냥 물 타입이에요 다. 그리고 크림으로 쓰기에는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썼어요. 코스알엑스의 프로폴리스 크림. 진짜 광택감이 남다르다.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날에는 이 프로폴리스 크림을 써주고 나는 그냥 오늘 좀 무난하고 좀 편안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날에는 제스잽의 베어 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질문! 스쿠알렌이 오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초 첫 단계에 사용해도 좋은가요? 기본적으로는 수분에서 유분 단계로 기초 제품을 사용해야 피부 보습을 채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좋은 질문이에요. 젤리 스킨 관련된 Q&A이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피부에 수분을 채우는 순서, 수분에서 유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피부에 제품을 바르는 순서는 수분에서 유분이라는 순서보다는 조금 더 피부의 흡수가 빠른 제형. 예를 들면은 물 스킨에서 이렇게 되직한 제형으로 가는 순서가 훨씬 더 정확해요. 입자가 자유로운 형태에서 밀도 있는 제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 피부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수분막을 씌우고 유분막을 씌워주는 어떤 그릇 같은 느낌이다 하면은 수분에서 유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피부에 흡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분에서 유분보다는 좀 제형에 치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습을 위한 오일 있잖아요. 달팡 오일이 될 수도 있고 소내추럴의 페이스 오일. 그런 오일류를 먼저 발라준 다음 마스크팩을 하면 훨씬 더 보습력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피부에 흡수가 더 잘 되는 제품부터 흡수가 좀 더딘 제형으로 가는 거? 그래서 젤리 스킨에 오일에서 추출한 스쿠알란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보다는 조금 더 앞 단계에서 사용해주는 게 훨씬 더 보습에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쿠알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진짜 입자도 되게 작고 피부 친화력이 높은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앞 단계에서 사용해주는 게 훨씬 더 이 성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가끔 그날에 올라오는 트러블도 잘 잡아주나요?
젤리스킨에 진정 성분을 넣긴 넣었지만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젤리스킨은 진정에 특화된 제품이라기보다는 수분과 보습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진정을 잡기 위해 쓰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젤리스킨은 수분 보습이 주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진정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 효과도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데일리 스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습에 중점을 둔 스킨들은 대부분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에 좁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피부는 조금만 화장품이 안 맞아도 좁쌀이 올라오는 피부인데 이 스킨은 어떤지 궁금해요. 시어버터나 에센셜 오일이나 실리콘 계열 성분이 들어갔으면 좁쌀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어버터도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내 피부에 필요한 양보다 오버했을 때는 좁쌀을 유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를 기준으로 이 성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시어버터가 정말 잘 받는 피부여도 오버된 양을 쓰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모공을 막는 성분들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젤리 스킨에는 실리콘 계열이라든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이긴 하지만 젤리 스킨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한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없다면 진짜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젤리 스킨이 성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젤리 스킨 전성분이랑 집에 있는 크림이나 스킨에 있는 전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너무 반복적인 대답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형식을 선택했으니까요. 우리 마지막 질문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까지 함께 해주세요. 언니가 생각하기에 젤리 스킨을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젤리 스킨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피부 타입은 뭐예요? 제가 이거를 딱 제품, 진짜 데일리 제품이라고 설명드린 데는 샘플링 이벤트에서 좀 증명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젤리스킨 샘플링 당첨자를 뽑을 때 총 50분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피부 타입을 다 같이 신청서에 받았어요. 정말 여러 피부 타입에 보내드려 보고 싶어서 피부 타입을 같이 수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첨자분들이 진짜 한쪽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감성 피부, 아토피 피부, 건성, 지성, 여드름성 피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각자 피부 타입마다 본인만의 사용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약간 제가 나의 사계절 내내 사용법을 보는 것 같았어. 건성분들은 3스킨에서 4스킨? 5스킨 있었나? 4스킨까지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지성인데 3스킨? 2스킨 정도까지만 해줬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는 1스킨에서 2스킨 정도 쓰고 겨울에는 3스킨에서 4스킨 정도 쓴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소실점으로 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썼다 2주 동안 얼른 봉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후기가 물론 안 맞았던 분들은 후기를 안 보내주셨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제가 받았던 후기는 다 100% 만족이었어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나의 사용법 1스킨을 해줄 것이냐 2스킨을 해줄 것이냐 3스킨을 해줄 것이냐 4스킨을 해줄 것이냐 5스킨, 6스킨, 7스킨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스킨이에요. 디테일 Q&A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샘플링 후기는 여기 인스타그램에 데이% 들어오시면 샘플링 후기라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내주신 두 분 것만 일단 올렸었거든요. 왜냐면 후기를 다 너무 정성 있게 써주셔서 한 화면에 캡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위아래를 붙여서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아직 두 분 거밖에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다른 분들 것도 다 보실 수 있게 제가 작업해서 올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제가 직접 하는 리뷰입니다. 저의 리뷰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제가 제일 오래 썼잖아요.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아쉬운 점인데 제가 아까 Q&A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또 이 부분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형이 제형인지라 1스킨, 2스킨, 3스킨, 4스킨
레이어드가 필요한 스킨이거든요. 이 스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뭐 진짜 새벽 5시에 들어왔다. 너무 피곤한 날이다. 너무 힘들다. 내가 화장도 지우고 자고 싶지 않은데 예의상 화장 정도는 지워준다. 그렇게 피곤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사실 사용하기 힘들죠. 그런 날에는 그냥 뭐 닥터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크림만 바르고 자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귀찮음? 그게 조금 아쉽다? 아쉬운 점을 또 뽑으라면 많이 뽑을 수 있죠. 진정보다는 보습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진정을 목적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제가 쓰기에는 모두가 다 장점으로 와닿았는데 아침, 저녁 데일리하게 쓰기 너무 좋아요. 낮에 쓰기에는 메이크업도 너무너무 잘 받고 메이크업의 유지력도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특유의 젤리 같은 광이 너무 좋아요. 답답함이나 부담감 없이 진짜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거든요. 오늘은 광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차분한 피부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하는 날에는 파우더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공병에 넣어 다니면서 수정 메이크업 해주기 정말 좋아요. 이 화장솜에 부어서 솜에 이렇게 보면 약간 얹혀지듯이 되는데 이거를 손으로 그냥 문지르면 바로 흡수돼요. 뭐 우리가 메이크업이 자주 망가지는 부분이 콧볼 뭐 이런 데잖아요.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지우지 말고 살짝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지워요. 지우면서 그 부분에 다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상쾌하게. 이런데 이렇게 지우거나 뭐 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워서 근데 너무 이렇게 싹 닦아내면 안 돼. 약간의 이 스킨의 기운을 좀 남겨주도록 촉촉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이 젤리 스킨이 특히 이렇게 쓰기가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닦아내고 수정해주는 용도로 쓰기에 유분감이 너무 강한 제품을 써도 금방 뜨게 되고 수분감만 강한 제품을 쓰게 돼도 또 금방 건조해지면서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봐. 이렇게 감쪽 같잖아. 깨끗해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또 있어요. 내가 이거 진짜 너무 오랫동안 쓰고 진짜 애정을 가지고 써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점도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손으로 흡수를 시켜주면은 손바닥에 잔여물들이 좀 남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 손바닥이 다 먹어버리기 전까지는 조금 찝찝하다고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부어요. 그리고 핸드크림처럼 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진짜 그렇게 촉촉할 수가 없어. 진짜 좋아요. 일단 발림이 진짜 좋아서 막힘없이 쓱쓱 발린다는 게 너무 장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 바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스킨 하고 나서 손바닥에 남는 잔여물들이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 그래서 이 손바닥에 조금 남은 잔여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번 부어서 이걸로 다 몸에 양보하겠다, 몸에 흡수하겠다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 써보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되게 부드러워, 진짜로. 좋아. 그래서 몸에도 한번 발라봐야지 하고 몸에 발라봤는데 몸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젤리 스킨에 대한 Q&A를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오랫동안 젤리 스킨 기다려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젤리 스킨은 내일 11시에 만나요. 안녕!